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에 20쿨롱의 전압을 옮기는데 80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두 점 사이의 전압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어떠한 Q쿨롱이라고 하는 전압을 이동하는데 W 줄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두 지점 간에는 전이차 V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얘를 전이 V에 관한 식으로 쓰면 V는 Q분의 W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화량 Q라고 하는 게 2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20 될 것이고요. 1 W가 80줄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4V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 I가 3000 ET 플러스 3T 제곱 암페어로 표시되는 전류가 어떠한 도선을 2초간 지나갔다 통과한 전기량은 몇 암페어 아워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하량 QT라고 하는 것은 식에 의해서 인테그럴 IT의 DT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전류 IT에서 자, 요 3000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3000 앞에다 쓰겠고요. 인테그럴 자, ET 플러스 3t 제곱의 dt가 될 것이고 몇 초라고 했죠? 여기서 문제에서 2초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0에서부터 2초까지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분 공식에서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인테그럴 x의 n승 dx 자, x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여기 n승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 이게 적분 공식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000에 자 2t는 2에 곱하기 자 여기는 t의 1승이잖아요. 그죠? t의 1승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1 t의 1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t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t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여기 3이네요. 3 곱하기 t의 2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 플러스 1분의 1 t의 2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3분의 1 t의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 t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2분의 1 없어지게 되고요. 3분의 1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초간이니까 0에서 2초까지. 그럼 얘를 식을 다시 한번 더 세우게 되면 QT는 3000에 T의 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에 0,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0 넣으면 0이니까 0은 의미가 없습니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3000에 자 2의 제곱은 4 2의 세제곱은 8 됩니다. 그죠? 2의 세제곱은 8 그러니까 t에다가 2 값을 넣는 거죠. 계산해 보면 여기가 12네요. 그죠? 3600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 세크잖아요. 암페어 세크. 그러면 3600초를 우리는 1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는 hour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10 암페어 hour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답은 2번에서 10 암페어 hour다라고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적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암기를 해주시면 쉽게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보존의 법칙과 과장 관계가 있는 것. 자, 얘는 전하량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전하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 전하량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Q는 I, T, 전류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류가 소멸되지 않는다. 또는 새롭게 생성되지 않는다. 즉 어떠한 임의의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의 양은 나가는 전류의 양과 같다. 즉 이 뭐예요? 이 토탈은 항상 0이다 이거잖아요. 그쵸?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즉 이건 뭐죠?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키르요프의 제1법칙인 전류법칙이 전하량 보존법칙과 가장 관계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전류 I5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얘는 키르요프의 제1법칙,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 이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와 얘가 들어오는 전류가 되겠다. 그쵸? 들어오는 전류 5, 3, 2, 그러니까 5 더하기 3 더하기 2가 들어오는 전류가 되겠고요. 나가는 전류는 얘하고 얘가 나가는 전류가 되겠네요. 2 플러스 I5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요거 2 하나 없어지게 되겠다고. I는 5 더하기 3이니까 I5는 8A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합과 같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ohm의 법칙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회로의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V는 IR 뭐 이 얘기잖아요. 그쵸? 뭐 I는 뭐 R분의 V 이거죠.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값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죠.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 관계이다. 그러니까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이다. 그러니까 전압에 비례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에서 전류의 방향을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을까요? 전류는 항상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른다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보시게 되면 여기는 50V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는 25V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아무것도 전원이 없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전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50에서 25로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흐르겠죠. 어떻게? 요렇게. 이 점의 전위를 50이라고 하고 이 점의 전위를 25라고 하면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절점 B의 전위는 얼마이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기는 얘가 접지 표시가 되네. 접지라고 하는 것은 대지 전위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지 전위는 기준 전위로서 우리가 0전위로 봅니다. 땅을, 대지를 0전위로 봅니다. 요 D점의 전위 V는 0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먼저 전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저항 RT는 얘와 얘가 뭐예요? 직렬 연결되어 있죠? 얘와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20 플러스 25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 있죠? 계산해보면 55ohm이 됩니다. 자, 그럼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합성 저항을 전체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합성 저항은 55가 되고요. 이 회로에서 전압원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110. 계산해 보시면 2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의 전류가 2A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25매의 2A의 전류가 흐르면 40V가 걸리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는 40V의 전압이 걸립니다.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25옴의 2A의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는 50V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15옴의 2A의 전류가 흐르니까 20V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이 D점의 전위는 대지전이다라고 해서 0전이다라고 했습니다. 0V 이렇게 되겠다. 0V. 자, 그러면 25옴에는 50V가 걸려요. 여기보다 요 점이 50V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 점의 전위는 50V가 되는 거고요. 그쵸? 자, 여기는 40V가 걸렸네요. 여기보다 여기가 40V 높다기 때문에 얘는 90V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0전이고 얘는 20V예요. 여기보다 여기가 20V 높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0V가 돼요. 마이너스 20V보다 20V 넘으면 0V가 되잖아요. 그럼 90에서 마이너스 20을 빼면 110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B점의 전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90V,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의 값은 얼마인가? 요 R을 구하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은 2가 되고요. 스몰 r과 라지 r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볼게요. 전류 I는 R분의 V가 되겠네요. R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R분의 V만큼 전류가 흐르겠죠. 왜냐면 직렬이니까. 얘와 얘는 직렬. 직렬에서는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해하시기 쉽게끔 다시 그려보면 여기는 R이고요. 여기는 스몰 r이고 여기는 2예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예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이고 전체 전압이 2면 요 스몰 r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얘는 E-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R분의 V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는 E-V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R. 그래서 I, R. 다시 쓰게 되면 R분의 V에 R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라지 R에 관해서 써라 이거잖아요. R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R은 E 마이너스 V에 V 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2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요 풀이식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G2 양단의 전압강한, 즉 여기에 걸리는 E2의 값이 얼마이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컨덕턴스, 뭐 저항 이런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R1이라고 하고요. 얘를 저항 R2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R1이라고 하고 얘를 R2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E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더한 것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더한 것분의 얘 2예요. 그죠? 더한 것분의 R1 플러스 R2분의 R2의 전체 전압 2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컨덕턴스로 표시했잖아요. 컨덕턴스로. 그러면 G1이라고 하는 것은 R1분의 1 이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R1은 G1분의 1이잖아요. R2는 G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R1이 뭐라고요? G1분의 1 더하기 R2는 G2분의 1. 그쵸? 자, 위에는 G2분의 1. 여기에다가 전체 전압 2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아래다 똑같이 G1, G2를 곱하고 위에도 똑같이 G1, G2를 곱해도 식은 변함이 없어요. 위아래에다가 즉 분자, 분모에다 똑같은 수를 곱해도 그 값은 변함이 없다고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얘랑 얘랑 곱하면 G2 남네요. 얘랑 얘랑 곱하면 G1 남네요.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G1 남아요. 2는 그대로 이렇게. 이게 E2가 된다. 맞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뭐 순서는 얘가 G1, 뭐 G2 뭐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G1 플러스 G2분의 G1의 2. 답 찾아보시면 2번에 G1 플러스 G2의 G1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식으로 먼저 풀어서 변환을 하시는 게 좀 더 혼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저항에 대한 공식 다 외우고 컨덕턴스에 대한 공식 다 외우지 말고 저항으로 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든 다음에 저항과 컨덕턴스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자 AB 3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 I는 3A가 흘렀다. 이때 저항 R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예요. 얘를 회로를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 회로를 보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저항이 R. 자, 그리고 여기에 R.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30V.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문제에서 3A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때 뭘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요 R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요 R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편의상 I2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병렬회로에서는 전류를 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I1은 R분의 30이잖아요. R분의 30. 맞나요? 자, I2는 여기는 2R이잖아요. 2R분의 30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I1과 I2를 더한 게 전체 전류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R분의 30 더하기 2R분의 30은 3A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똑같이 여기도 2 곱하고 여기도 똑같이 2 곱하면 여기 60 되나요? 이렇게. 2R분의 60, 2R분의 30이 3이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2R분의 60이랑 30을 더하면 90.
전압이 3이다. 이런 얘기네. 그럼 얘가 3이려면 이게 30이면 되잖아요. 30분의 90은 3이잖아요. 이 R이 30이면 된다고요. 그럼 R은 15 ohm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쵸?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자,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 R이고요. 얘는 두 개가 있으니까 2R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I1, 여기에 I2다라고 했을 때 얘랑 얘랑 곱한 게 30이어야 되고 얘랑 얘랑 곱한 게 30이어야 돼요. 그러면 전류가 얘는 2A가 흘러야 되고 얘는 1A가 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항의 비가 1대2란 말이에요. 그럼 전류의 비는 반대로 2대1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하니까 3이 되네. 그럼 여기에는 2A가 흐르는구나. 여기에는 1A가 흐르는구나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전압이 30V이고 전류가 2A면 저항 R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 30이어야 되니까 이게 15ohm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그렇게 풀이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예로에서 S를 열었을 때 전류계는 10A를 지시하였다. S를 닫았을 때 전류계의 지시값은 몇 A인가? 첫 번째, 열었을 때를 보도록 할게요. 열었을 때. 그럼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회로를 여러분들이 뭐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회로를 열었을 때 S를 열었을 때는 이런 거지. 얘는 열었으니까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는 3, 얘는 6, 얘는 4.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10A이다 이런 얘기죠. 맞나요? 볼게요. 그럼 얘는 3ohm과 6ohm이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병렬 연결하면 합성정이 뭐라고 했죠? 더한 것분의 곱한 것.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 계산해보면 9분의 18이니까 2ohm 돼요. 2ohm. 2ohm. 그럼 잘 보면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써있어요. 얘는 2ohm이고요. 얘는 4ohm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A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6ohm이네요. 6ohm에 10A가 흐르면 60V가 걸리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60V의 전압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압이 60V일 때 스위치를 닫혀 있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스위치를 닫히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보시면 3, 6.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6. 그 다음에 얘는 4. 여기는 12. 얘는 60V. 이거예요.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이냐. 이걸 묻는 문제다.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분명히 아까 3ohm과 6ohm의 합성저항은 앞에서 계산했죠. 여긴 2ohm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얘는 4ohm과 12ohm의 합성저항은 어떻게 더한 것분의 4 더하기 12분의 4 곱하기 12 이렇게 되나요? 그럼 16분의 48 이렇게 돼서 3 나오나요? 이거 3. 여기가 3ohm. 여기는 60V.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였을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전류 I는 전체 합성저항은 2 더하기 3, 5가 될 것이고요.
전체 전압은 60이 되니까 얘는 12A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회로를 그려보면서 천천히 풀어보시면 되겠다. 시간이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회로를 그려서 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같은 회로에서 AB 단자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것도 회로로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얘와 얘는 똑같은 4옴, 4옴은 똑같은 게 두 개가 병렬 연결하면 그 합성 저항 값은 반이 된다고 해서 그럼 얘 합성 저항은 4니까 2옴 이렇게 되겠다. 그죠? 두 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2분의, 그러니까 4의 2분의 1에서 2옴이 돼요. 그럼 얘를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에 전압은 100V가 되고요. 여기는 8옴, 여기는 2옴 이런 회로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요 2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V는 자 8옴과 2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한 것분에 얘랑 얘랑 더한 것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묻는 거니까 2 곱하기 전체 전압 100 계산을 해보니까 20 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굳이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자 먼저 전류 먼저 구해보면 전류 I는 합성 저항 10분의 전체 전압 100이니까 여기에 10A가 흘러요. 10A가 흐른다는 얘기. 그러면 2옴에 10A가 흐르면 뭐 20V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에 20V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같은 회로에서 전압계의 지시가 10V였다면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전압계에 흐르는 전류는 뭐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압계에 여기에 지시값이 10V였다 이런 얘기네요.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5옴에 10V의 전압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류 I는 R분의 V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류 I는 R분의 V 5옴에 10V의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는 5옴에 흐르는 전류가 2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20옴과 5옴은 직렬 연결인 거죠. 그러면 20옴에도 2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옴에 2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40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에는 10V의 전압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은 40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5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20옴에는 40V, 5옴에는 10V의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합친 50V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와 여기가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50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0옴에 50V의 전압이 걸리면 I는 R분의 V, 즉 10분의 50에 의해서 이 I2에는 5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점에서 키르요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값 같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와 얘를 더한 전류이기 때문에 7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7A. 그러면 5옴에 7A의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는 35V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편하도록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5옴이고요. 여기는 20옴이고 여기는 5옴이고 여기는 10옴이다. 이런 얘기죠.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V이다. 그렇죠? 그러면 5옴에 10V의 전압이 걸리면 여기에는 2A의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옴에 2A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는 40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 더하기 10해서 50V의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단에 50V의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10옴에 50V의 전압이 걸리면 여기에는 5A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점에서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압과 같기 때문에 나가는 전류가 2A, 5A가 합쳐서 여기에는 이제 7A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옴에 7A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는 7호 35V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A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 B라고 하는 데까지의 전압이 얼마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35와 50을 합친 85V다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직렬, 병렬에서 직렬에서는 전류가 같고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다라는 것과 옴의 법칙인 I는 R분의 V, V는 IR 이것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예로에서 AB 양단의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는가? 자, 6볼트의 전원이 있습니다. 자, 6볼트라고 하는 것은 요점의 전위보다 요점의 전위가 6볼트 높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점의 전위를 제가 편의상 0볼트다라고 하면 요점의 전위는 6볼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도 6볼트, 여기서 여기도 6볼트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도 6볼트, 여기서 여기도 6볼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를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자,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렇게. 자, 여기는 3옴이죠. 3옴에 6볼트의 전압이 걸리면 2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4옴과 2옴은 6옴이죠. 6옴에 6볼트의 전압이 걸리면 1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때 자, 2옴에는 2A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4볼트의 전압이 걸릴 것입니다.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자, 2옴에 1A의 전류가 흐르면 2볼트의 전압이 걸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점의 전위가 0, 요점의 전위도 0이라면 A점의 전위 VA는 0보다 4V 높은 4V가 될 것이고요. B점 VB는 0보다 2V 높은 2V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B 간의 전압 VAB는 VA에서 VB를 빼주시면 되겠다. 4에서 2를 빼주시면 2V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는 I의 몇 암페어인가? 단 저항의 단위는 옴이다. 자,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맨 우측부터 먼저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저항을 1옴과 1옴을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얘의 합성 저항은 2옴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저항이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가 2옴, 2옴이면
병렬 연결되어 있을 시 그 합성저항이 2분의 1배가 돼서 얘는 1옴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얘와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2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옴과 2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죠. 여기는 2옴과 2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만큼이 1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얘와 얘가 1옴이니까 2옴, 2옴과 2옴이 병렬이니까 1옴, 1옴과 1옴이 직렬이니까 2옴. 마찬가지로 2옴과 2옴이 병렬돼서 1옴이 되고요. 자, 반복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다 합성 저항이 1옴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가 1옴. 그러면 여기 뒤가 다 1옴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회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러한 회로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8V가 되고요. 여기가 1옴, 여기가 1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동일한 저항이기 때문에 얘도 1옴, 얘도 1옴이고 전체 전압이 8V가 되는 거죠. 8V.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4V,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4V가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얘네들을 다 등가화하게 되면 요 1옴과 요 뒤에가 다 1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4V가 걸리고 얘의 4V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점의 전위를 0전이라고 했을 때 요 점의 전위는 4V가 돼요. 자, 그럼 요 점의 전위가 몇 V죠? 8V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들이 계속 어떻게 돼 있어요? 반복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올 때 반이 되죠. 그럼 여기도 전압이 반이 돼요. 여기가 2V가 돼요. 그럼 또 반이 되겠네. 여기는 1V가 돼요. 여기는 그거의 반인 2분의 1V가 돼요. 여기는 그거의 반인 4분의 1V가 되겠죠. 그럼 여기의 반인 얘는 8분의 1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어떻게 해요? 반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다. 이 문제는.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이 문제에서 자, 여기가 분명히 8분의 1V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옴에 8분의 1V가 걸리면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8분의 1A가 되겠죠. 저항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답은 8분의 1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다 어떻게 된다? 반, 2분의 1로 계속 줄어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자, 그림과 같은 회로의 AB 단자에 본 합성저항은 몇 옴인가? 자, 1옴, 1옴, 1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죠, 얘는. 그럼 여기는 이만큼이 3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3옴과 여기 있는 3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1.5옴이 됩니다. 반이니까 똑같은 게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2분의 1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1, 1.5, 1.5 하시게 되면 또 요만큼이 1.5, 1.5 해서 얘가 4옴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4옴과 4옴이 또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는 2옴이 돼요. 그죠? 요만큼 다 여기까지가 2옴이 된다. 2옴. 그러면 3옴, 2옴, 3옴을 합치게 되면 8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답은 8옴이 된다. 이런 문제들은 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직병렬 관계를 확인하셔서 줄여나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15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인 거죠. 볼게요. 자, 여기는 10옴과 10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20옴. 20옴과 20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시 10옴. 10옴과 10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20옴. 20옴과 20옴이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 15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접지는 다 서로 연결돼 있고 얘가 영전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가 이런 회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원의 전압이 24가 되고요. 여기가 10옴, 여기도 10옴이죠. 그러면 똑같이 10옴, 10옴이기 때문에 이것의 반인 12V가 여기에 걸리고 12V가 여기에 걸리겠죠. 그럼 요점의 전위는 12고 요점의 전위는 24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점의 전위가 24가 되고요. 요점의 전위는 이것의 반인 12V가 되고 요점의 전위는 이것의 반인 6V가 되고 요점의 전위는 이것의 반인 3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점은 영전이기 때문에 자, VL은 여기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3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번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력 2V 내부 저항이 0.5의 전지 9개가 있다. 이것을 3개씩 직렬로 하여 3조 병렬 접속한 것에 부하저항 1.5옴을 접속하면 부하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여기에서 기전력은 2V이고 내부 저항이 0.5인 전지 9개가 있는데 이것을 3개씩 직렬하여 3조 병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가 병렬로, 그죠? 병렬로 3개씩 직렬로 하여 3조. 그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요게 축전지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니까 3, 2. 자, 얘는 하나, 둘, 세 개니까 3R. 이렇게 돼 있나요? 얘가 몇 개 있다고요? 3개가 있다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는 얘도 3R, 여기도 3R, 여기도 3R. 여기는 똑같이 3, 2, 여기도 3, 2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보니까 다시 등가외로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전압은 똑같이 3, 2, 3, 2, 3, 2니까 여기는 3, 2가 돼요. 그죠? 자, 저항은 3R, 3R, 3R. 똑같은 게 3개가 있으니까 3분의 1인 거죠. 즉 3R이라고 하는 값에 3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R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저항 R이 있을 때 문제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이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 R 내부 저항은 0.5라고 되어 있고요. 외부 저항은 1.5라고 되어 있고요. 요 기전력 하나가 2V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류 I는 합성 저항은 얘 더하기 얘가 되겠네요. 0.5 더하기 1.5 분의 축전지 하나가 2V인데 그거의 3배니까 여기는 6V가 되겠다. 계산을 해보시면 3A 다라고 하는 전류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전압계의 최대 눈금보다 클 때 전압계의 직렬로 저항 접속을 하여 측정 범위를 넓히는 것은, 즉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배율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배율기의 저항 RM은 N-1의 R, V다 이렇게 하죠. 그죠? 배율 저항기는 전류계와 어떻게 연결한다고 했죠? 직렬로 연결한다고 했죠. 답은 3번의 배율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눈금이 50V인 직류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를 써서 150V의 전압을 측정하려면 몇 옴의 저항을 배율기로 사용해야 되는가? 단 내부 저항은 5000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번 문제는 배율 저항기에 대한 내용이죠. 배율 저항기 RM은 N-1의 RV였습니다. 그럼 N은 몇 배의 전압이냐 이거야. 50V의 전압계로 150V를 측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N은 50V의 전압계로 150V의 전압을 측정하니까 3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3-1의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50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 곱하기 5000을 하시게 되면 옴의 배율 저항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50V의 전압계를 가지고 150V의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의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기를 사용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 전류계의 내부 저항 0.12, 분류 저항이 0.04라면 그 배율은 얼마인가? 그럼 얘를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얘는 분류기잖아요. 분류 저항기. RS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류 저항기 RS는 식이 N-1의 1의 RA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N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N. 그러면 요 RA분의 RS를 이렇게 써볼까요? RA분의 RS는 N-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럼 RA가 분류계 저항이 0.04고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0.12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전류계의 내부 저항 0.12. 그죠? 그 다음에 분류기의 저항 0.04. 이렇게 되나요?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4로 나누면 얘가 10이잖아요. 4, 3, 10이니까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N-1분의 1이 3분의 1이란 얘기네. 그러면 N-1은 3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3. 이렇게 써볼까요? 3. 그럼 여기에서 N은 4라고 하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가 4 들어가야지 4 빼기 1 해야지 3 되니까. 그래서 4배의 배율에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가 있다. 전류가 10A이고 G는 4모, GL은 6모일 때 GL에서의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10A의 전류가 흐른다. 그때 여기에 저항이 있고요. 또 여기에도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에서 컨덕턴스가 얘는 4라면 우리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컨덕턴스 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의 저항은 4분의 1옴이고 여기의 저항은 6분의 1옴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저항의 비가 여러분들 6대 4 이렇게 되나? 이게 6분의 1이 더 작은 거잖아요. 4분의 1보다. 저항의 비가 6대 4. 그럼 전류의 비는
저항의 비가 6대 4라고요. 그럼 전류의 비는 4대 6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4A가 흐른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는 6A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소비 전력을 구하래요. 소비 전력. 소비 전력. 여러분들 소비 전력이 뭐죠? P죠, P. P는 VI 또는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나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를 알고 저항을 아니까 6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하게 되면 6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줄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 교재에서처럼 뭐 전압을 구해서 풀이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전압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 80%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전격 전압에서 1kW이다. 그러니까 전격에서 뭐 100V라고 해볼까요? 100V에서 얘가 소비 전력이 1000W이다 이런 얘기예요. 1kW라고 하는 건 1000W예요. 그러면 전압이 자 저항의 전격의 80% 전압을 가했을 때 그럼 100V의 80%는 뭐예요? 80V 이렇게 써볼까요? 가했을 때 얘 소비 전력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볼게요. 우리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R분의 V제곱 또는 I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맞나요? 저항이 일정할 때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면 여기서 전압 볼게요. 전압이 0.8배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몇 배가 됐다고요? 0.8배. 100에서 80이 됐으니까 0.8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소비 전력은 몇 배가 된다고요? 요거의 제곱배가 된다고요. 0.8의 제곱배가 된다. 0.8을 제곱하면 얘가 0.64예요. 그럼 0.64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640W가 돼요. 그러니까 1000에 0.64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640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서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저항이 일정할 때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에서 단자 AB 사이의 합성 저항은 얼마인가? 딱 봐도 얘는 휘스톤 브릿지죠. 얘랑 얘랑 곱한 값과 얘랑 얘랑 곱한 값이 같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럼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회로를 다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겠다. 자, 요거 2R, 요거 2R, 얘도 2R, 얘도 2R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직렬이니까 4R, 얘도 직렬이니까 4R. 똑같은 거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요것의 2분의 1배가 되니까 합성저항은 2R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휘스톤 브릿지를 이용한 크로스로 곱해서 같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그림 같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곱하면 4, 요렇게 곱하면 4. 휘스톤 브릿지네요. 그죠? 이것도 없는 것과 같다. 그럼 얘를 회로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네요. 자, 이것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2, 4, 1, 2 이렇게 되나요? 자, 전압이 3V.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6옴이고요. 얘는 3옴이에요. 그쵸? 얘는 6옴. 얘는 3옴. 그럼 얘를 합성저항은 더한 것분에 곱한 게 되겠다. 그죠? 더한 것분에 곱한 거. 더하면 6 더하기 3. 곱하면 6 곱하기 3. 계산해보면 2옴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2옴이고요. 자,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 1옴짜리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에 1옴. 그러면 1옴과 2옴을 합치면 3옴이죠. RT는 3옴이 되고 전압 V는 3V가 되니까 전류 I는 3분의 3에서 1A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답은 1번에 1A가 되겠습니다.